네, 시장이 뭐 거래량이 높진 않은데요. 그래도 양시장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장에서의 이런 금리 속도 조절에 대한 효과를 국내에서도 이제 이어받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요. 오늘도 자세하게 이제 오전 장을 키워드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의 사용관 차장입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오전장을 관통할 수 있는 펀치부터 한번 날려주시죠. 네,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좋은 흐름들 굉장히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일에 이제 좀 미국 쪽에서 일단 얘기가 나왔던 것들이 좀 괜찮은 흐름들로 가면서 미국 시장의 영향을 그대로 좀 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금리 인상폭에 대해서 상당수의 위원들이 일단 어느 정도 좀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들을 해준 그런 상황이고요. 그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시장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특히나 오늘 게임주 이런 쪽들이 또 강세를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오전장 관통하는 펀치로 저는 좀 그래도 태양광 쪽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태양광 쪽이 주력 미래산업으로 재구부각되는 이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요. 하나큐셀 이제 하나솔루션의 핵심 태양광 자회사죠. 하나큐셀에서 유럽 연합에서 지원하는 차세대 태양광 셀 양산화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주가는 제가 그때도 뭐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 박스권 매매가 유효한 이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상단으로 또 도달을 하고 있죠. 5만 5천 원에서 4천 원 부분인데 여기까지 일단 도달을 했어요. 그리고 박스권 하단에서는 뭐 살자리가 명확하게 나옵니다. 4만 6천 원에서는 무조건 매수였죠. 일단 4만 6천 원을 11월 초 정도에 찍은 이후에 상단으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런 흐름들, 지금 주가가 박스권에서 위아래로 움직일 때 외국인들이 의미 있게 지분을 꺾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사면서 늘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강하게 하나솔루션을 기관과 외국인들이 양매수로 지금 끌어당겨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최근에 하나솔루션 수급 보시면은 거의 뭐 투신이라던가 연기금, 외국인 이런 쪽도 중심으로 해서 매수가 골고루 들어오면서 일단 박스권 하단을 짚고 올라서는 이런 모습들 나타났고요. 우리가 이번에 5만 5천 원 언더에서 매도를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은 일단 그 부분을 강하게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붙어있는 상태로 돌파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고 만약에 이번에도 9월처럼 윗꼬리를 달고 외국인과 기관들의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일부 수량 조절하면서 매도하는 전략도 유효하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일단 하나 쪽을 보게 되면은 그룹사 차원에서 태양광이 그룹 매출에서 최초로 비중 1위를 했어요. 그만큼 지금은 태양광 쪽이 상당 부분 그룹 매출과 실적 성장에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룹 전체 매출 중에서 거의 30% 선까지 매출 비중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영업이익도 18%를 담당하면서 지금 한화의 전통적으로 가장 캐시카우 역할을 해줬던 것 중에 하나죠. 화약 쪽에 영업이익에 버금가는 숫자가 지금 나올 정도로 큰 폭의 성장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비중들이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내년부터 당장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로 인한 세제 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다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더욱 폭발적인 수요들은 앞으로도 지속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흐름들이 화학 쪽이 아닌 기존의 전통적인 실적을 내던 분야보다도 더 커질 수 있는 하나의 태양광 이런 산업들을 말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하나솔루션이 대장주로서 가장 큰 전체적인 흐름 잡아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밑으로 현대에너지솔루션도 흐름이 좋아요. 지금 일중 고가 흐름 거의 5.8%에 달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아무래도 미국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한화에 비해서는 없는 편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매출 비중으로 봤을 때에는 태양광 쪽이 거의 90% 이상이다라고 특화돼 있다라는 부분들은 전에도 좀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5만 2천 원대 부근에서 일단은 바닥을 잡고 올라오는 모습들 보이고 있고요. 최근 들어와서 일봉이 굉장히 마지막 상단 이평선 61선을 돌파하려다가 가라앉고 이런 파동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연하게 양봉을 내면서 오늘 하나솔루션의 이런 수급 흐름들이
종가까지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현대에너지솔루션도 일단은 계속 막혀왔었던 61선을 돌파한 것으로 기술적인 추정을 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는 일단 하나솔루션, 만약에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면서 내년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이 된다, 수급으로 밀어붙인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솔루션도 정고점 부근까지 충분히 상승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이고요. 한 8만 5천 원 정도의 가격이 되겠네요. 그래서 일단 수급이라던가 이런 부분도 체크하시면서 마찬가지로 현대에너지솔루션도 외국인들의 지분이 쉽사리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지금 거의 10% 선까지 외국인 지분율이 늘어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건 일봉상의 주가 흐름과 외국인 지분율 보시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5월 중순부터 외국인들이 지분을 늘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부터 주가 흐름이 큰 폭으로 만들어졌죠. 이런 큰 미래의 흐름을 보고 외국인들은 접근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도 있겠죠. 단기적인 매매를 하는 외국인들도 있겠으나 결국 큰 흐름 자체는 태양광에 대한 방향성, 미국이라던가 유럽, 그리고 우리 전 세계적으로 이런 에너지 다변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태양광 쪽에 집중을 하겠다라는 전략이 수급 상황에서도 그대로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전장을 관통할 수 있는 펀치는 바로 태양광이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별 이슈들 그리고 산업에 대한 전망, 자세한 종목들에 대한 전략까지 잡아주셨습니다. 자, 오늘장 이제 오후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강력한 펀치 한 방 날려주신다면요? 네, 오늘 일단 신재생 에너지 쪽을 두 가지로 좀 얘기를 하게 되네요. 태양광을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이번에 말씀드릴 건 풍력 쪽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태양광이 설치가 조금 더 풍력보다 쉬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전 세계 면적의 몇 퍼센트가 바다냐예요. 70%입니다, 무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신재생 에너지단들을 설치할 수 있는 곳들이 육지보다도 바다 쪽이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예전에는 풍력도 사실상 육상 풍력이 대세를 이루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해상 풍력이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이쪽으로 더 집중을 하는 기업들의 모습들이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풍력 쪽, 글쎄요, 해상 풍력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 수면이 굉장히 수심이 깊다고 해서 이 풍력 쪽을 설치 못하는 게 아닙니다. 이 부유식으로 띄워서 하기 때문에 해수면 위에다가 부유물을 띄우고 그 위에다가 이제 기둥을 세우고 날개를 다는 그런 형태로 요즘엔 설치가 되죠. 그만큼 기술력이 발전이 됐다라는 부분이 또 이런 깊은 수심에도 설치를 가능하게 만드는 요인들이 될 것 같고요. 오늘 글쎄요, 태양광 대비해서는 아직까지 흐름은 좀 약해요. 그런데 최근에 흐름도 굉장히 좋았죠. CS 윈드라던가 자회사인 CS 베어링, 그리고 하부 구조물에 특화가 되어 있는 삼강 MNT 같은 기업들의 흐름이 굉장히 양호하게 나오는 모습들이 좀 관측이 됐었습니다. 오늘도 CS 윈드 지금 4%까지 상승을 해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CS 베어링도 2%대, 삼강 MNT도 3%대. 그래서 태양광이 비록 먼저 움직이긴 했지만 이쪽이 전혀 다른 분야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위험할 수 있어요. 전부 다 묶어서 같이 신재생, 그리고 우리가 러우 사태를 겪었고 국가의 기반이 되는, 근간이 되는 에너지가 흔들렸습니다. 그런 것들이 흔들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정말 처참하게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다변화가 필수가 되는 그런 시기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전부 다 이걸 갑작스럽게 신재생으로 또 대체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하게 되죠. 기존의 화석 연료라던가 이런 부분을 대체하는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쪽들에서 전부 다 이제 수명을 끊고 다 해체를 하겠다라고 했었던 원자력까지도 같이 일단은 포트폴리오로 구성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에너지단 관련해서는 전부 다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지만 당장 일단 설치가 쉬웠던 태양광 먼저 움직였고요. 그 이후로는 풍력 쪽도 내년부터는 아마 설치량이 굉장히 많아질 수 있다. 거기다가 정부에서도 작년에 보게 되면은 태양광 쪽에 설치 대비했을 때 풍력이 500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거의 없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을 포트폴리오 조정을 하면서 풍력의 비중을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물론 해외 대비했을 때에는 뭐 작은 비중입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 신재생 에너지 시장 전체로 봤을 때는 굉장히 미미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우리나라에 상장이 돼 있는 종목이고 우리나라의 정책에 대한 부분들의 영향을 주가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오늘은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태양광과 풍력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오전은 태양광, 오후는 풍력으로 신재생 주제로 한번 들어봤습니다. 내년 증설을 한번 풍력 쪽에서도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키워드 원투펀치 규보증권의 사용관 차장이었습니다.